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김관진 전 실장이 최근에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결심 맞습니다. 공판이 있었다고. 네,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결심 공판이 하필이면 6.25 전쟁 70주년 네, 네. 때 있었습니다. 네. 그 정확한 그 결심 공판 내용이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 관련 정치 관여. 그러니까 이제 사이버 사령부가 댓글을 네. 이렇게 썼는데 그게 정치와 관여됐고 네. 그거를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명령을 했다. 네. 뭐 그래서 당신은 군인인데도 정치에 관여를 했다. 네, 뭐 이런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네. 당시에 어떤 이 야당 네. 불리한 네. 댓글들을 갖다 달았다 조직적으로. 그렇죠. 그 네. 내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웃긴 게 이 당시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을 보면 70만 개 정도를 달았는데 그 중에 이제 군 검찰이 정치권과 연관돼 있다고 한 댓글이 8,800여 개입니다. 네. 그런데 그 8,800여 개 중에 네. 2,300개가 김병관 네. 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죠. 네. 그 사람 관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정치 관련 댓글이었나? 뭐 저는 뭐 그것도 의심이 가는데 어찌됐든 김관진이라고 하면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뭐 대한민국 장수 아닙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8,800개 드루킹 네. 김동원 네. 김동원이 그 뭐야 킹크랩 네, 그걸 킹크랩. 통해서 댓글 단 게 몇 개입니까? 8천만 개인가? 8천만 원 수도 없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 국회를 장악한 네. 더불어민주당 네. 윤호중인가요? 윤호중 법사위원장 네. 네. 이랑 등등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드루킹 사건도 조작됐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김관진 장관은 이 뭡니까 도대체? 이것도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네. 너무 무리하게 적용을 한 거 아니냐 네, 그런 그렇죠. 비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보면 상식적으로 이 북한을 제일 두려워하는 군인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거의 무슨 뭐 정치에나 개입하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진짜 군인의 자존심을 상처받게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도 정작 당사자인 김관진 실장은 네. 여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다 할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모든 죄는 자기가 있다. 결국에 자기가 장관이었고 장관이었고 네. 뭐 국군의 최고 뭐 그러니까 통수권 대통령이지만 네. 어쨌든 국방부의 수장은 국방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네. 어떤 부서에서 자그마한 논란이 있더라도 결국엔 다 자기 책임이다. 자기 책임이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도의적 책임을 그렇죠. 강조해 왔는데 네. 그 이제 결심 공판 과정에서 이제 최후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뭐 즉흥적으로 뭐 다른 얘기를 좀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예. 그 이제 최후 진술을 사실 여기 그 최후 그 결심 공판 가기 전에 이제 좀 약간 우리 김관진 실장이나 그 주변 사람들을 이제 취재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억울했던 점을 처음으로 한번 밝히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억울했던 점도 밝히시고 했는데 결국에 이런 얘기는 이제 처음으로 했더라고요. 그 최후 진술서를 받아서 봤는데 거기에는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부하 관련 내용이 없었는데 딱 이렇게 했더라고요. 우리 부하들은 잘못이 없다. 책임이 있다면 국방부 장관이었던 자기한테 있다. 더 이상 부하들과 그 가족들이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최후 진술서에 없었는데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워딩이 TV조선의 뭐 앵커가 뽑은 오늘의 말에 뽑히기도 했더라고요. 전쟁을 잊은 군대는 그 존재 가치가 없다.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지켜진다. 훈련하고 또 훈련하길 바란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이 말로 끝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요 사안을 취재를 하면서 더 눈길이 갔던 게 이날 그 지법에서는 중앙지법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와이프 부인인 정경심 씨에 대한 1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뭐 정경심 씨가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경찰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경호를 해서 이제 그 재판장까지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니 그 예전에 네. 정경심 씨가 네. 저 뭐 구치소에서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나올 때 저는 그러니까 조국을 어떤 정치인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네. 그 사람 팬을 자처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하지만 네. 어느 정도. 그렇죠. 근데 정경심의 차를 닦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정경심에서 사랑합니다를 네. 외치고 그런 행태를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네. 그 뭐야
그런 사람들한테 혹시 무슨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막 네. 너무 이 팬심이 두터워가지고 네. 그 다음에 또 정경심을 반대하는 조국을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우려 때문에 경찰이 네. 일종의 경호를 했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 같아요. 당연한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논리대로라면 이제 김관진 장관도 네. 약간 좀 경호를 네. 해줬어야 하는데 김관진 장관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또 김관진 장관 같은 경우는 국방부 장관도 했고 안보실장 바로 네. 직전에 했고 그다음에 뭐 사드 배치나 이런 거 네. 관련해 가지고 갈등이 첨예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당국자로서 관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도 상당히 경호 같은 걸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런 거 없었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쓸쓸하게 네. 보일 수도 있었던 거죠. 이제 한쪽에서는 개선 장군인 마냥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예. 경호까지 하면서 이제 범죄, 그러니까 피의자죠. 이렇게 네. 들어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국방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 기자도 진짜 군인이라고 치는 몇 명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 김관진 장관을 네. 제가 뭐 이렇게 평가하는 건 좀 그- 그렇지만 그렇죠. 어쨌든 네. 이 사람도 공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공은 우리가 익히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죠. 그런데도 결국에는 이렇게 재판을 계속 받고 있고 네. 6.25 때 되는 날 심지어 이 사람은 최고 진술에서도 이 우리 군 이 허약해진 안보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와중에 네. 한쪽에서는 이 일가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의혹을 온갖 의혹을 받고 있는 네. 그런 저질렀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정경심에 대해서는 네. 또 이렇게 주목을 받고 네. 이 김관진 실장, 김관진 장관의 재판은 이렇게 사회적 주목도가 떨어지고 네. 이 사람이 도대체 뭐 때문에 재판을 받는지도 사람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그냥 적폐기 때문에 그렇죠. 적폐기 박근혜 때문에. 정권에 부역한 적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재판 받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제 또 박 기자 같이 잘 아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러서 예. 그러니까 적폐인데 그냥 막연히 엄청 큰 죄를 저질렀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 그림을 보면은 네. 참 6.25 70년이 되는 날 그렇죠. 우리 그 국군을 네. 이제 국방부 장관으로서 지휘를 했던 네. 김관진 전 장관은 재판을 받고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어떤 사적인 네. 범죄 혐의로 저기 재판을 받는 사람은 그렇죠. 또 이렇게 온갖 여론에 관심을 받으면서 네. 억울하다 이런 그렇죠. 입장을 하고 있고 네. 김관진은 자기의 도의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네. 부하들한테는 잘못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 참 네. 이게 참 대조적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정권, 예. 그러니까 과거 정권과 현 정권을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어떻게 사람들 보면 아닙니까? 상징한다고?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이 김관진 장관 이거 이제 선고는 언제 합니까? 예, 이게 사실 이게 궁금해하는 이거 지금 분들이 항소심이지 많은데.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원래 이제 뭐 저는 잘 몰랐는데 그 결심 공판이 있는 날 원래 최종 선고일을 얘기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김관진 장관의 이 재판과 관련해서는 그 이제 김 전 장관을 포함해서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 그리고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이 세 명으로 공동으로 기소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명이 다 결심 공판을 똑같은 날 하고 그 최종 선고도 똑같이 봤는데 여기서 이제 김태효 전 비서관이 검찰이 내놓은 증거 하나를 이거 맞지 않다 이런 게 없다라고 이의를 신청해서 그 증거와 관련해서 또 이렇게 약간 이제 재판부가 판단을 좀 한다고 이 결심 공판을 김태효 비서관 결심 공판 좀 늦췄다고 합니다. 네. 8월로.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세 명의 최종 선고일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뭐 박 기자도 잘 알겠지만 결심 공판하고 한 2, 3주 네. 뒤에 네. 최종 선고일이 나온다는 거를 가정했을 때 뭐 8월 말, 그래서 9월 중순에서 김관진 장관의 그 소위 말하는 운명이 정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김관진 장관이 이 결심 공판에 참석했을 당시 네. 6.25 네. 이때 당시 그 남북 관계가 어땠습니까? 북한이 네.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폭파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이 우리가 다시 네. 이 북한의 위협에 시달리게 됐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네. 와중에 네. 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하는가 그거를 잘 보여준 2015년도 네. 목함질의 도발 사건 네. 당시의 주역이었던 네. 그러니까 북한을 굴복시킨 주역이었던 그렇죠. 그렇죠. 김관진 장관은 네. 법정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었다. 네. 이거를 뒤늦게 여러분들한테 다시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네. 자,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